예, 인공지능과 문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장 딥러닝 기반의 심천신경망과 활용입니다. 1절에 딥러닝과 심천신경망, 2절에 딥러닝 심천신경망의 종류, 3절에 딥러닝의 활용과 동향, 4절에 딥러닝을 지원한 하드웨어, 5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지원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단원의 주요 목표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심층신경망 활용과 텐서플로우 등에 관해 고찰한다. 딥러닝과 심층신경망의 배경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본다. 컨볼루션 신경망을 비롯한 5가지 주요 딥러닝 신경망들을 살펴본다. 딥러닝의 활용과 연구 동향 및 제한점과 기대감을 다룬다. 딥러닝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시장성을 조사해본다. 텐서플로우를 비롯한 딥러닝을 지원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한다. 파이토치에 대해 알아보고 텐서플로우의 핵심적 사항들을 파악한다. 1절입니다. 딥러닝과 심층신경망 배경입니다. 심층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약자로 DNN이라고 합니다. 심층신경망은 여러 개의 은행층을 가진 신경망 계열의 모델입니다. 딥러닝은 신경망과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심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딥러닝 학습은 영상이나 음성 등의 학습을 통해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 패턴인식 등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층신경망 구조를 보면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는데 3층 신경망은 은익층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은익층이 하나, 은익층 1, 2, 3까지 있네요. 요 선들은 전부 숫자입니다. 여기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활성 함수를 거쳐갖고 숫자가 나옵니다. 그게 요 은익층의 첫 번째 노드에는 입력층의 여러 노드를 통과한 값들과 가중치 값 있죠. 요 숫자들을 곱해서 들어옵니다. 이 전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숫자 계산입니다. 해서 출력층의 숫자가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우리 바이너리 입력을 넣고 원하는 바이너리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너리와 같지 않으면 에러가 생기죠. 그러면 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 가중치들을 줄이는 5차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을 씁니다. 딥러닝의 포함 관계 보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심층신경망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층 신경망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포함 관계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인공지능이 있고 머신러닝, 신경망, 그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 심층신경망을 학습하는 방법이 딥러닝이다. 그런 관계입니다. 네오코그니트론 모델입니다. 딥러닝의 시트는 7개의 층을 가진 네오코그니트론입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의 후쿠시마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점이 장점입니다. 상당히 정교하나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연결된 연결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일종의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오차가 나면 계속 오차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러면 학습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컴퓨터로 한 글자 인식에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 딥러닝, 심층신경망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다층 퍼셉트론 연구가 시작되었고 학습에 오래 걸렸습니다. 90년부터 2000년까지 다소 침체기였으나 실행 시간이 빠른 SVM과 같은 머신러닝 기법이 시작되었고 2000년부터 CPU, GPU 등 프로세서가 빨라집니다. CPU는 MS사 거고 GPU는 지금 엔비디아죠. 그쪽에서 만들어내니까 값도 싸져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2006년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심층신경망과 딥러닝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기존 신경망에서 은익층의 개수를 늘려 좀 더 정교한 학습이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CPU와 GPU의 성능이 월등히 빨라졌습니다. 병렬 분선 처리도 가능해졌고 학습을 통한 전처리 과정이 추가되어 효율성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빅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과 심층 신경망을 비교하겠습니다. 은행층의 개수는 통상 신경망은 한두 개인데 심층 신경망은 1개에서 1000개까지 가능합니다. 자, 알고리즘도 역전파 알고리즘이지만 여기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주요 이용 시대는 86년 이후지만 2006년 이후입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도 학습용 데이터인데 여기는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론상 수행시간은 실행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은닉체인 개수가 많아 실행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프로세스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나 최근에 성능이 좋아져서 크게 빨라졌습니다. 병렬 처리는 당시 병렬 수표 컴퓨터를 사용하시나 큰 성과가 없으나 지금은 수많은 고속 프로세스가 발명되어 빠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층 신경망의 출발입니다. 2006년 카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턴 교수가 딥러닝 학습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다층 신경망에다가 학습을 통한 전처리 과정을 추가했고 기존의 다층 퍼스트론은 보통 한두 개의 은닉층을 가지나 심층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은닉층을 사용했습니다. 최대 1000여 개의 은닉층도 사용합니다. 인풋 픽셀 강아지가 우리를 보고 있죠. 요 픽셀에다가 뭐 색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 갖고 픽셀 나눠 갖고 바이너리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예. 그러면 출력이 나오겠네요, 그죠? 예. 자, 힌턴에 의한 딥러닝 출발입니다. 딥러닝은 다중처리 계층에서 여러 수중의 추상화를 통해 데이터 표현을 학습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라고 딥러닝의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힌턴은 RBM이란 새로운 딥러닝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드롭아웃 알고리즘이 과적화 문제를 해결했고 힌턴은 제자 러쿤과 벤지오 교수와 딥러닝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2018년 그 공로로 튜링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그림 보면 이 튜링상의 영예를 아는 이 벤지오, 힌턴, 러쿤입니다. 딥러닝의 발전입니다. 2009년에 들어와 딥러닝 알고리즘이 많이 발전했고 기존의 패턴 인식 방법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앤드루 응 교수와 구글의 브레인 팀이 딥러닝으로 1000만 개의 동영상 중 고양이 영상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1번 사람들이 왜 심층 신경망 대신에 딥러닝을 하나요? 자, 모델은 심층 신경망이지만 학습 알고리즘이 유명한 딥러닝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세 번째, 딥러닝 연구는 계속되고 있나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딥러닝을 통한 패턴 인식입니다. 딥러닝은 패턴 인식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관심 속에 다양한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딥러닝을 통한 숫자 인식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9, 2, 6, 4, 0, 4, 7은 다 숫자를 인식합니다.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은 뭐냐? 특징 비교입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작은 데이터고 딥러닝은 매우 큰 데이터. 처리하는 컴퓨터는 학습 시간이 짧아 일반 컴퓨터인데 딥러닝은 매우 오래 걸리므로 강력한 컴퓨터다. 특징 추출의 방법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여러가지 특징 추출과 분류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특징 추출과 분류가 자동적으로 처리 가능하다. 자, 처리 시간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지만 딥러닝은 경우에 따라 몇 주까지도 걸립니다. 알고리즘의 종류는 다양하고 많지만 딥러닝은 많지는 않아 현재 개발 중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의 분류 방식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분류 방식의 차이는 특징 추출, 분류, 차 여부 단계로 판정합니다. 딥러닝의 장점은 특징 추출, 분류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열린다. 자,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입력해서 학습시켜서 차이나 차이 아니다. 그죠? 근데 딥러닝은 쭉 입력을 해서 특징 추출도 하고 분류도 하는 그림입니다. 예. 자, 데이터 양에 따른 머신러닝과 신경망, 딥러닝 보겠습니다. 딥러닝은 큰 규모의 데이터가 학습 가능하고 딥러닝이 데이터 양에 따른 성능 비교에서 우수합니다. 따라서 영상이나 음성 등의 인식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머신러닝입니다. 신경망 딥러닝이다.
딥러닝 심층 신경망의 종류와 용도 비교입니다. 딥러닝 심층 신경망의 종류별 주요 용도인데 모델의 종류는 컨볼루션 신경망인데 주요 용도는 영상인식, 컴퓨터 비전이다. 순환 신경망은 음성인식, 작곡, 주가 예측입니다. 제한적 볼트만 머신 신경망인데 분류, 회귀, 분석이다. 심층 실내 신경망은 글씨와 음성의 인식이다. 자, 모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데 주요 용도는 영상과 음성의 복원이다. 자, 2절입니다. 딥러닝 심층 신경망의 종류입니다. 1번 컨볼루션 신경망이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에 그랬는데 CNN은 합성곱 연산 사용,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영상 분석과 영상 인식용 심층 신경망의 한 종류인데 특징 지도를 이용하여 학습하는데 영상 인식 외에 컴퓨터 비전 등의 응용에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 인식에 의해서 가장 가능성이 큰 차를 인식합니다. 이 컨볼루션, 보통은 컨볼루션은 기차 두 대가 좌측 우측에서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 와서 차고 겹치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거 보통 컨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처리 과정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그죠? 자, CNN을 위한 물체 인식입니다. CNN을 이용하여 고양이를 인식하는 예로서 영상에서 어떤 물체의 일지의 가능성이 측정을 하는데 개 37%, 새 21%, 보트 1%, 고양이 91% 측정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가장 큰 고양이로 인식하겠죠. 자, 컨볼루션 신경망과 알파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알파고에도 이용되는데 프로 기사들의 바둑 기법을 딥러닝으로 합성합니다. 머신러닝 기법에 게임트리 방식을 적용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의 하루는 인간의 35.7년에 해당합니다.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순환신경망입니다. 순환신경망은 데이터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추상화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노드 간의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를 잘 처리합니다. 음악, 작사, 작곡, 언어 능력. 여기 보시면 이 출력청의 결과가 이 중간에 히든청으로 갑니다. 세 번째, 제한된 볼트만 머신입니다. RBM은 힌턴이 제안한 모델로서 비지도 학습에 활용합니다. 입력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입니다. 확률은 에너지 함수 형태고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사용 또한 심층 실내 신경망의 구성에 더 쓰입니다. 방향이 따로 없는 가시적 층과 은닉층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됩니다. 자, 아래쪽 확률적 모델 사용해서 요 가정치 WIJ를 곱해서 이 변수 x1부터 xn까지 있는데 가정치 곱해서 요 확률 모델로 통과시킵니다. 일단은 이게 수학적 계산입니다. 방향이 따로 없는 가시적 층과 은닉층 두 개로 이루어졌다. 자, 제한된 볼트만 머신입니다. 리스트릭티드 볼트만 머신 RBM이라고 합니다. RBM의 활용 분야입니다. RBM은 분류, 선형 회귀 분석, 필터링, 특징각 합석, 차원 축소 등에 활용됩니다. RBM을 이용하여 숫자를 분류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6이네요. 그죠? 네 번째, 심층 신뢰 신경망입니다. 자, 딥 빌리프 네트워크, DBN. DBN은 다층의 잠재 변수로 표현한 은닉층으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훈련된 RBM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거 보시면 DBN의 구조입니다. 사전에 훈련된 이 RBM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놨네, 미리, 그죠? 전처리 과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심층 신뢰 신경망의 인식 기능입니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한
비지도 학습이 가능하고 부분적인 이미지에서 전체를 연상하는 일반화 과정을 실현합니다. DBA는 손으로 쓴 글씨 인식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청이 있죠. 예, 어떤 특징점 추출, 그 다음에 엣지 해서 각각 학습시켜 놓은 거 있죠. 이 사이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DBA 기반 음성의 감정인식입니다. DBA는 음성 감정인식도 가능하고 최근 영국에서 개발된 DBN 기반 음성 감정인식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입니다. 2013년 이안 구펠로 등이 발표를 했고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신경망에 의해 구현되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범죄와 같이 나쁜 일에 악용될 가능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된 패턴을 이용하여 영상과 음성의 생성과 복원이 가능하고 GAN은 현재 컴퓨터 게임, 패션, 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GAN을 이용한 유사한 영상 찾기입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입니다. 딥페이크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고 두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가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오바마 등 유명인의 영상이나 음성을 가짜로 변화시켜 편집합니다. 유명 여자인을 음란물로 합성하는 등의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예.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이 여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했네요. 예. 자, GAN을 이용한 유사한 영상들끼리 묶입니다. GAN은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AN을 이용하여 유사한 영상들끼리 묶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유사 그룹으로 묶습니다. 예. 그룹 1과 그룹 2입니다. 예. 보라색 계열이 있느냐, 잎이 좀 넓으냐, 그죠? 이 꽃잎이 좁으냐, 그런 게임입니다. 자, 3절입니다. 딥러닝의 활용과 동향입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구글의 고양이 인식입니다. 구글의 브레인팀이 1만 6천 개의 컴퓨터로 심층신경망을 구현했습니다. 그림 10에 21 심층신경망이 스스로를 찾아낸 고양이입니다. 아래 그림이에요. 예. 자, 23은 고양이 얼굴과 사람 얼굴 인식을 위한 딥러닝이다. 예. 신경망이 쭉 있는데 얼굴 로드를 싹 집어였네요. 그죠? 예. 전처리 과정을 하나 집어였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딥러닝의 컴퓨터 게임의 활용입니다. 딥러닝은 요즘 컴퓨터 게임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장애물을 피하기에도 딥러닝이 적용되고 딥러닝을 통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행동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장애물을 만날 때 점프하거나 날아가는 행동, 중간 다리 이용, 사다리 타는 등의 행동에도 활용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의 활용과 연구 동향입니다. 세계적 IT 기업들이 딥러닝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딥러닝의 활용 분야는 주로 사진과 동영상을 분류하거나 음성 정보를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구글이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딥러닝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 LG, KT,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입니다. 많은 인공지능 벤처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활용과 동향 1번 구글입니다. 음성인식과 번역을 비롯한 분야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2012년 딥러닝을 이용한 고양이 영상인식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 힌턴 교수 등을 영입하여 딥러닝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음성인식, 유튜브 추천, 물체에 대한 자동 태깅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텐스플러나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텐스플러 로고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MS입니다. 2014년 아담 프로젝터라는 딥러닝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개 사진에
품종을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코타나와 스카이프에서 선보인 동시 통역 기술 개발입니다. 자, 페이스북입니다. 2014년 딥페이스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딥페이스는 딥러닝 기술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얼굴을 다양한 각도나 조명에 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인간과 비슷한 97% 정도의 정확도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AI 번역 도구인 트랜슬레이트는 하루 60억 개 이상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와 바이두입니다. 트위터는 딥러닝 회사를 인수하여 사진 분석 기술을 확보했고, 구글에서 브레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앤드루 엉 교수입니다. 2014년 중국 바이두로 이전해서 인공지능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벤처 기업들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한 딥러닝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의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됐습니다. 개발자 하사비스는 최근 새로운 딥러닝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삼성, LG 등 딥러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음성인식, 뉴스 요약 등의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다음 카카오도 자회사를 통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은 기업들이 딥러닝 연구 개발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딥러닝에 진화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을 통한 영상인식 기술들이 또 진화하고 있고, 고양이 인식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식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XAI, 즉 설명 가능 인공지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딥러닝을 통한 인식 결과 외에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영상 입력을 들어가서 캐스로 인식합니다. 자, XAI, 설명 가능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간단한 경우임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영상 인식에는 캣이라는 결과만 알 수 있고, 미래에는 XAI가 캣이라 판정된 이유까지 알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은 털, 수염,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부분이 전형적인 고양이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고양이로 인식 이유도 설명합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설명 가능 인공지능,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이란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어려웠다. XAI의 주요 연구 목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게 하고,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등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딥러닝에 대한 제한점과 기대감입니다. 최근 딥러닝은 인식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문자, 영상, 음성, 동영상 등의 인식입니다. 딥러닝은 아직도 상당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 얼굴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근엄화 단계입니다.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정확성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응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딥러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 4절 딥러닝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입니다. NPU, Neural Processing Unit입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의 등장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렬 처리할 하드웨어는 NPU가 개발되어입니다. 퀄컴과 삼성전자. NPU는 복잡한 연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이고,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장치들에 탑재될 것이고,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Neural Processing Unit입니다. NPU. 자,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주요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 및 V100, A100 등의 딥러닝용 GPU는 딥러닝 연구와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자, 인텔에서는 NMP입니다. 인텔의 인공지능 반도체이며, 모비디우스 VPU는
비전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구글에는 TPU, 구글에서 설계한 반도체로서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사용됩니다. 애플은 뉴럴 엔진은 애플의 A 시리즈 및 M 시리즈 칩에 포함되어 딥러닝 모델의 추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Exynos with NPU는 삼성의 Exynos 칩에 포함된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로서 딥러닝 모델을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이 확대입니다. 세계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범위는 2023년에는 534억 불, 2027년에는 1194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량용 엑시노스 오토 V9에도 NPU를 탑재하였습니다. 얼굴, 음성, 동작 인식 등의 인식 기능 개선, 차세대 NPU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림 9의 30을 보시면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가 442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194억 달러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았네요.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보겠습니다. 1번 텐스플로우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중 텐스플로우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에다 정보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편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 인공지능팀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텐스플로우. 자, 오픈소스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작업에 대해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사용 가능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쉽게 구현하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력청, 언익청, 출력청을 가진 딥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입니다. 간단한 텐서플로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드가 있고 가중치가 있고 입력청이 있고 아포스로 나옵니다. 그죠? 자, 텐서플로우입니다. 입력청, 3개의 언익청, 출력청의 텐서플로우입니다. 사용자는 위의 메뉴창에서 손쉽게 선택이 가능하고 입력청의 벡터, 자, 아래 그림 보시면 마우스가 요 입력청입니다. 벡터, 언익청의 벡터의 개수, 출력청의 벡터 또 활성함수, 확성률 등도 즉석에서 요 마우스로서 다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서 누구나 쉽게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텐서플로우 연산입니다. 연산은 텐서플로우 그래프로 해주고 텐서 형태의 데이터들이 그래프를 따라 흐르면서 연산합니다. 자, 텐서플로우 관련 공식 웨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텐서플로우를 사용해 프로덕션급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입니다. 자,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 빌드하고 모델 배포하고 구현합니다. 자, 실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예시 보기. 예. 자, 사용되는 이유. 예. 자, 참모하고의 빌드. 예, 최신 정보입니다. 자, 툴 관련해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trying to do with AI today입니다. 자, 빌드 제미니. 예. 자, 여기서 잠깐 텐서플로우 알아보기입니다. 텐서플로우는 이름은 딥러닝에서 데이터를 의미하는 텐서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따라 연산이 수행되는 형태를 합쳐 나오게 되었다. 즉 텐서플로우는 텐서 플러스 플로우인 셈이다. 텐서란 그림 9.35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배열로 나타낸 데이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컬러 영상은 3차원 배열로 나타내는 센서이다. 플로는 데이터 플로,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의 흐름을 의미한다. 1차원, 2차원, 3차원입니다. 텐서. 텐서플로 자체는 C++로 구현되어 있으며 파이썬, 자바 등의 언어로 지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리한 기능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배우기 쉬운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구글이 텐서플로와 같은 인공지능 핵심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가 딥러닝의 표준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구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일 것이다. GitHub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텐서플로와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널리 퍼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GitHub를 알기 위해서는 Git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2005년에 개발된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GitHub는 Git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호스팅 서비스인데 GitHub는 웹 그래픽 기반으로 Git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개발자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림 930은 GitHub는 2018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다. 3차원의 텐서 표현입니다. 3차원 영상의 경우 RGB 3개의 채널마다 2차원 행렬로 표현합니다. 이를 3차원의 값으로 가지는 배열인 텐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RGB 보시면 이 텐서가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텐서플로 관련 언어들과 오픈 소스 공유입니다. 텐서플로 자체는 C++로 구현되어 있고 파이썬, 자바 등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있고 비교적 배우기 쉬운 파이썬으로 개발한 것이 편리합니다. 구글이 텐서플로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이유는 표준 플랫폼이 되길 원합니다. 구글이 보유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이다. 텐서플로의 활용입니다. 구글에서는 텐서플로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구글 맵스, 스트리트 뷰, 번역, 유튜브 등입니다. 텐서플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활용됩니다. 필기체 글씨나 숫자 인식, 음성 인식, 영상 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등입니다. 텐서플로를 이용하여 딥러닝을 통한 숫자 인식의 예입니다. 8번 보시면 요 8로 인식합니다. 이 안에 이 영상들이 8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네요. 자, 텐서플로를 이용한 G의 뇌파 인식입니다. 그림 G 머리에다가 이 텐서플로 쭉 연결해갖고 딥러닝에서 텐서플로와 파이토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초보자도 활용이 가능하나요? 두 가지 모두 전문가들이 만든 소스 코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파이토치의 딥러닝 구현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팀이 개발했습니다. 파이썬 기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이고요. 2016년에 처음 발표했고 2019년 4월에 안정화되었습니다. 토치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어 처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며 상당히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부분 인공지능 언어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과학적 인식과 문제 해결이 있죠. 보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수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텐서플로와 파이토치의 차이점입니다. 딥러닝을 구현하는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파이토치는 텐서플로보다 간결하고 빠르며 익히기 쉽습니다. 코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텐서플로는 파이토치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고 파이토치가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코딩과 비슷합니다. 파이토치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설치가 간편합니다. 이해와 디버깅이 쉬운 간결한 코드로 구성되고 실시간으로 결과값을 시각화해 줍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 학습 및 추론 속도가 빠르고 다루기 쉽습니다.
파이토치의 단점은 현재 사용자가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적어 참고할 예제가 텐서플로우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이토치 관련 자료입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파이토치 홈 화면이네요. 자, 파이토치 설치 현재 상태, 튜토리얼 등의 자료는 Get Started 부분을 누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지원한 기타 소프트웨어를 보겠습니다. CNTK, MXNet 등입니다. CNTK, MS의 코그니티브 툴킷인데 텐서플로우처럼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기술합니다. 딥러닝 신경망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파치, MXNet, 아마존의 오픈소스 딥러닝 소프트웨어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고급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딥러닝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숫자 인식 실습입니다.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 3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예, 인식이 3이네요. 다시 5. 이걸 인식할까요? 7로 인식하네요.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0으로 인식하네요. 그죠? 다시 8은 이렇게 써야 되네요. 그죠? 3으로 인식하네요. 그죠? 좀 에러도 있네요. 그죠? 자, 이건 2로 인식하네요. 8 다시 써볼까요? 네. 네. 왜 3을 인식할 거죠? 3 써볼까요? 이것도 0을 인식하는 거죠. 3은 정확하게 3 써줘야 되는 얘기죠. 예. MIT의 좋은 딥러닝 강좌 동영상 시청인데요. 42분짜리네요. 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서 인공지능 경험하기입니다. 인공지능 지도 앱 이용하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도 앱은 현재 여러 개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앱을 골라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출발할 지역과 도착할 지역을 지정하면 걸리는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며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까지 알려주니 매우 편리하다. 자, 지도 앱을 통한 길찾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지도가 편리하고 해외인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아래의 방법과 비슷하게 이용하면 유용하다. 1번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지도 앱을 열거나 다운받는다. 두 번째, 검색하고자 하는 장소를 상단에 적고 길찾기를 누른다. 해당 위치의 지도가 나오면 하단에 도착을 누른다. 지하철, 버스, 걷기, 자전거 등 필요한 교통수단을 누르면 걸리는 시간 정보가 나온다. 자, 생각하고 토론하기입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보자. 정확성, 응용 범위, 데이터 규모, 학습 기능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없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눠보자. 기술 부족, 인력 부족이든. 인공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경계선 생성을 실습하기. 주어진 데이터를 신경망에 입력시킬 때 텐서플로우를 통해 학습하여 분류나 회계의 결과를 아웃풋 그림으로 나타내준다. 2차원상의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경계선이 신경망에서 어떻게 생성된가를 보여주는 텐서플로우 예제이다. 상단 바의 학습 방법과 관련된 파라미터와 중앙에 있는 신경망 노드 크기를 조작하여 실제 경계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의 특성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경계선 만드는 건데 데이터를 조정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요 x 사인 값도 집어넣고 조금 달라지네요, 그죠? 네.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요. 경계선이 요거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또 추가하면 경계선이 또 다르게 나타나요. 예. 자, 각 파라미터를 설정 후 상단 바의 핫스퍼를 누르면 신경망 학습이 진행된다. 이때 입력층과 은행층의 개수를 정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종류, 전이 함수, 분류, 회귀 등 다양한 변수를 정할 수 있다. 그 후 우측의 아웃풋을 관찰해보자. 그리고 파라미터를 바꾸어 실행해보면 텐스플로의 작동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은행층을 3개를 정하고 회귀를 선택한 결과이다. 중앙에 있는 파란색의 3개의 은닉층이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